빨리 좀 다시 리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6가지 아랫마리가 있다고 부타는 얘기를 했고, 특이한 거는 만호라는 의근을 설정했다는 것. 그래서 만호의 법들이 포섭이 되면은 의식이 된다. 만호는 의근은 전전두엽의 길목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근이 법경을 포섭하면은 만호의 아랫마리가 된다. 자, 법경이라는 것은 5가지 감각기관들이 감각할 수 없는 건데, 법경은 넘어갑시다. 법경은 뇌에 들어오면은 뇌 활성이 법경이 된다 그랬다, 그죠? 안식 같은 경우는 눈에 망막에 상이 맺히고 이게 시상으로 와서 이렇게 전달되면서 상이 완성이 돼서 전두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길목에 의근한테 포섭이 된다. 의근한테 포섭이 되면은 의식이 된다. 의근이 이 신호를 포섭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전두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라. 보내주면은 전두엽에서 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5가지 감각 기능, 안식이든 이식이든 비식이든 이런 것들이 만호를 의지한다는 게, 이게 완성되려면은 만호한테 잡혀서 포섭돼야지 완성이 된다. 눈의 아랫마리가 완성이 되려면은 이 이근한테 잡혀야지 저것은 무엇이다 하는 게 완성이 된다. 눈의 아랫마리가 완성이 된다는 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 좀 잘못됐어요. 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거든요. 이 17찰나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할게요. 눈의 아랫마리가 완성이 된다. 눈의 아랫마리가 완성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의근에 포섭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말이다 말이에요. 그게 왜 틀린 말인지 17찰나 설에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안식이든 이식이든 이런 거가 뇌에서는 뇌활성이고, 뇌활성이 법경이 돼가지고 의근한테 포섭돼서 의식에 들어온다. 그게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한다 하는 거고, 만호가 이 전호식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는 게 그런 뜻이다. 마찬가지로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대상이 인식한다 해도 생각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인식 작용이 완결되지 않는다. 이때 생각이라는 이 번역이 잘못돼서 이게 만호라고 해야 돼. 만호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인식 작용이 완결되지 않는다. 이 만호의 역할을 정확하게 불교 학자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어로 만호가 나오는 부분을 번역할 때에 이걸 자꾸 생각이라고 번역을 해요. 의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의근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런 뜻이라. 그래서 뇌에는 뇌활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근, 여기 의근한테 포섭되지 않으면은, 의근한테 포섭되지 못하면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다.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여기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도 보지를 못한다. 커튼 색깔이 바뀌었다, 그죠? 색깔이 바뀌었죠. 빨간 데서부터가 바뀌었죠, 그죠? 자, 의근이 이걸 포섭하지 않으면 인식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의근은 중요한 부분을 주로 포섭을 한다. 그리고 의근이 포섭하는 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는데, 몇 살인지 알아보라 그러면은 포섭하는 의근이 돌아다니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내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의근을 조절할 수가 있다. 내 의도라는 게 뭘까? 예,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의근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얘기. 의근은 한순간에 하나만 인식한다. 그랬고, 의근은 마나시까라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attention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고, 의근에 포섭되면은, 요, 베타파로, 감마파로 강하게 활성을 갖는다. 여기 이 사람이 앞에 보는 대상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죠. 눈을 뜨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이 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망막에 맺히고 그것이 이렇게 와가지고 쭉 이렇게 전두엽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의근은 한 찰나에 하나씩만 포섭을 한다. 그래서 하나 포섭되면 그게 의식에 올라오고 또 다른 게 포섭되면 또 의식에 올라오고 개를 포섭하면은 개가 의식에 올라오고 할아버지를 포섭하면은 할아버지가 의식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한 찰나에 하나씩만 올라온다. 빨리 잡아 올리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망막에 상이 맺히면은 이게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피질로 오고 1차 시각 피질에서는 선으로 합성이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쭉쭉쭉쭉 나아가서 3D로 완성이 된다. 이 완성된 것이 의근이 마중을 나가야지, 즉 의근한테 포섭이 돼야지 이게 안식이 된다. 그래서 안식이 완성된 거를 다시 의근이 포섭해서 잡아서 의식으로 불러일으킨다. 불러들인다. 이 과정이 17찰나거든요. 그래서 안식은 여기까지다 말이에요. 의근이 마중 나가서 생긴 요 아랫말이 요게 안식이고 그렇게 생긴 안식을 다시 의근이 잡아들여서 포섭해서 의식으로 불러일으킨다. 안식은 의식에 들어온 거다 아닌 거다? 아직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거다. 자, 이런 거가 17찰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거울에 상을 맺게 하는 것, 여기 마중 나가는 것, 마중 나가야지 상이 맺힌다. 이 상이 안식이라. 그거를 의식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의근이 한다. 의근이 상을 맺게 해가지고 상 한트로 요 3D 이미지로 마중 나가서 상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의식으로 불러들인다. 의근이 가서 마중 나가지 않으니까 의근이 어텐션 하지 않으니까 고릴라가 안 보였잖아. 그죠? 고릴라가 안 보였다는 건 상이 안 맺혔다는 거지. 의근이 마중 나가야지 상이 맺힌다. 고릴라가 마음거울에 상이 맺힌다. 일단 상이 맺혀야지. 마음거울에 일단 상이 맺혀야지 다시 그거를 의근이 잡아서 의식으로 불러 오든지 말든지 하지. 상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잡아와? 요 과정. 이게 17찰나설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이미 나오는데 요 4번 오감문 전향, 오감문 쪽으로 이렇게 어텐션 한다는 거거든요. 어텐션 해야지 네 번째 찰나의 마음에서 의근이 하는 역할, 어텐션 해야지 요 5번의 마음, 요게 전오식, 안식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받아들이고 여섯 번째 마음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일곱 번째 마음이 검토하고 여덟 번째 마음이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업을 짓는 마음 자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네 번째, 여섯 번째 마음 이것이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4번하고 6번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자, 앞에 1, 2, 3번 찰나의 마음 이거 바왕가인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려면 참 어려워요. 이걸로 설명을 하면은 의근이 이쪽에 상이 와서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뭔가 낌새가 있어야지 나가서 마중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의근이 여기에 떡 앉아 있는데 여기에 상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뭔가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바왕가라는 거예요. 앞에 1, 2, 3번의 찰나의 마음 바왕가라는 거라. 대상하고 만나는 바왕가, 흔들리는 바왕가, 끊어지는 바왕가. 그게 신호가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중에 그 바왕가 세계가 지나간다는 거라. 요 망막에 만나는 게 이게 망막에 만나는 순간 이게 대상과 만나는 바왕가겠죠. 그죠? 제일 첫 번째 17찰나의 첫 번째 마음 바왕가. 그 대상과 만나는 바왕가 혹은 지나가는 바왕가라 그런다 그랬잖아. 상이 요 실체 어떤 게 망막에 맺히는 게 대상하고 만나는 거잖아. 그 만나는 찰나의 바왕가가 첫 번째 바왕가, 1번 바왕가, 대상하고 만나는 바왕가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와서 이제 내 활성이 부르륵 일어나기 시작하지. 그러면은 부르륵 하고 일어나는 게 흔들리는 바왕가라. 뭔가 있네 하고 바왕가가 이제 끊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여기까지 왔을 때 부르륵 했을 때 내 활성이다. 그죠? 이게 내 활성이 바바바박 이러오잖아. 부르륵 했을 때 이 3D가 다 만들어졌을 때 아직까지 의근한테는 안 잡힌 요 상태가 바왕가가 끊어지는 그 세 번째 바왕가일 거라. 그렇게 되면은 부르륵 하면 밖에 뭐가 왔네 하고 무슨 내 활성이 있네 하고 의근이 이제 그걸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텐션 하는 거지. 요거 이 놓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게 지금 놓고 하는 사람, 문을 놓고 하는 사람. 의근이 여기 이 방에 앉아 있는데, 여기 문이 있다고 보는 거라. 이 부르륵 하면서 노크를 여기 빵빵빵빵 두드리는 거라. 이게 바왕가 1, 2, 3번이 지나가는 동안이 노크를 하는 거다. 빵빵빵빵. 의근, 내 지금 여기 왔어. 내 좀 맞이해줘 하고 빵빵빵 두드리는 거다 말이야. 그러면은 방 안에 있던 의근이 저게 뭐가 있네 들어오네 하면서 마중 나간단 말이야. 그게 오감문 전향이잖아. 그래서 문 열어주면은 들어와 하면은 이제 전오식이 완성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바바바바 하면서 내가 들어가 하는 거를 딱 낭낭낭낭 하면은 저게 뭐가 있네 하고 알고서 어텐션을 하면서 이게 문을 열어주면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안식이 완성된 거다 말이야. 안식도 딱 한 찰나만 생겼다가 사라져. 1찰나 동안만 생기는 안식을 의근이 다시 붙잡아서 의식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의식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게 이 의근이 들어오는 상을 네 번째 찰나에 마중 나가서 안식을 완성시키고 받아들이는 거지. 끌고 들어오는 거지 이제. 끌고 들어오면서 그 다음 단계에 일곱 번째 마음이
조사하는 걸, 아, 저놈이 뭐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뭐 조사하는 거고, 여덟 번째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마음은, 아, 요 대상은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뭐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때 되면은 거의 의식에 들어왔다고 봐, 나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부터는 이제 업을 짓는 거니까 이거는 의식 속에서 업을 짓는 거고. 그래서 여덟 번째는 아마도 의식의 문턱이 방에 여기 있다면은 그 방문에 이렇게 양쪽 다리를 한쪽은 무의식에 걸치고 한쪽은 의식에 걸치는 이런 상태가 여덟 번째 마음이 아닌가 결정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지. 자,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여덟 번째가 의식이 막 있다고 하자, 의식 속에 들어왔다고 하자,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 아홉 번째는 이건 100% 의식에 들어온 거고, 끌어올리고 의식 속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막 의식에 들어왔다고 보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의근이 한 찰나에 하나씩 이렇게 포섭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고,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든 반드시 7개의 마음부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요 잡돌이 하는 마음부수, 마나시카라, 어텐션 하는 마음부수, 요게 의근의 역할이다 하는 것. 자, 중간고사에는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안 냈는데, 기말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메모해 놨다가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이제 마음 중에 선정은 아주 특별한 마음입니다. 특별한 마음이라. 그래서 선정에 도달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7가지,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거 7가지 이외에도 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행복, 에카가타는 7번에 들어있다, 그죠? 에카가타는 집중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가담해 줘야지 초선이든 2선이든 3선이든 4선이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초선이고, 2선은 요 1, 2번이 사라진 거, 없어지면은 2선이라 그러고, 다음에 3선은 3번까지도 사라진 거, 4선은 4번까지도 사라지고 집중하는 1년만 남은 것. 이 4선에 들어가 있는 마음 상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딱 집중하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초선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갖고 자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하는 것. 그럴 때에 희열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일으킨 생각하고 지속적인 고찰이 떨어져 있는 나간 상태,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한 상태, 초선보다는 조금 더 고요한 상태가 2선이고, 3선은 기쁜 마음도 떨어져 나간 거라 더 고요한 거지. 이게 3선이고, 4선은 행복감마저도 떨어져 나간 집중만 남은 상태. 이게 4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올라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요해지다가 더 위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무색계 4선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도 4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어. 무색계 4선의 제일 높은 단계가 비상비비상적.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정신이 혼돈스럽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에 약해져가지고 이게 비상비비상처라.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정신 상태. 여기에서 상이 완전히 없어져 보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멸진정이란, 멸진정. 생각이 끊어져 버린다는 멸진정. 멸진정에 들어간 거를 도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보통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산란하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보통 산란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니까 막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노, 그죠? 말하고 싶어, 환장하죠, 그죠?
마음이 산란하다는 거라. 근데 선정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다는 거지. 그 고요하게 가라앉는 정도가 초선 1 해갖고 2, 3, 4선 하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뭐 비상, 비비상처 그것도 4단계가 있고 점점 더 고요하게 마음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 무색계, 사선 가면은 비상, 비비상처 가면은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약한 마음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지. 그거를 넘어서서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 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게 멸진정 상태고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요하면 그 상태가 도를 얻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거를 경험을 한 사람들은 탐진치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거는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잖아, 그죠? 그렇게 멸진정 상태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데 무슨 탐진치가 있겠노? 그게 들어가기가 무지 어렵지, 그지? 그래서 면벽 수행 10년 하고 15년 하고 평생을 해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스님들은 도를 얻은 스님들이라 그러고 그런 과정 중에 탐진치가 계속 같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들어가는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까지 그 마음 공부, 불교 수행이 되면은 탐진치가 다 떨어져 나간다. 열반을 득했다,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마음 공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계속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라. 명상한다는 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하는 거거든. 들숨, 날숨 알아차림하면은 딴 생각이 잘 안 올라와요. 나중에 가면은 마음이 굉장히,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흔히 하는데,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아.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뭐 좀 지겹고 허리 아프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한 20분, 30분 지나가면은 오히려 굉장히 더 편해져. 몸도 편해져. 마음도 더 가라앉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얼마 더 안 지났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은 50분, 60분이 지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고요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게 수행이라. 그러는 과정 중에 탐진치 마음이 자꾸 제거돼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부라는 게,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식은 아직 잘 몰라요. 자, 의식이라는 거가 어떤 그 실체적인 거다. 이런 정보 구조라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다. 그죠? 의식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 하는 거. 근데 그게 뭘까? 어렵네. 잘 모르겠네. 참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거고. 아니다. 뇌를 정점으로 하는 우리 몸의 반응 자체가 의식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그거는 뇌에 어디에 활성이 있고 하는 걸 측정하면 되니까 쉽네 이렇게 되는 거. 그건 쉬운 문제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쉬운 문제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라. 나는 쉬운 문제 쪽에 의식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뇌 활성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자극이나 뭐 인식할 때에 뇌 활성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다 알겠죠, 그죠? 그 뇌 활성이 의식이라는 실체를 따로 만든다고 보는 거라. 하드 프로그램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따로 만들어지는 게 뭘까? 참 어려운,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뇌 활성 그 자체가 의식이다.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의식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문제라는 거죠. 나는 뇌 활성 그 자체가 의식이라는 쪽입니다. 따로 만들어지는 건 없다 하는 거고, 나중에 뭐 갈증 같은 거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의식은 수준이 있다. 의식의 내용이 있고 수준이 있다. 의식의 수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런 의식 수준, 지금 여러분들 내 같은 의식 수준, 최소 의식 상태, 몸에 갇힌 의식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병원에 수술할 때 마취해갖고 깨어날 때, 마취해버리면 의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근데 마취가 깨어난다는 건 의식이 돌아오는 거잖아. 돌아오는데 그게 한꺼번에 푹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의식이 올라오는 것도 슬슬슬슬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의식이 약간 올라왔을 때는 나는 의식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식에서,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는 내가 환자라면은 깨어나는 과정 중에 나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얘기하는 걸 나는 알아, 들어.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지를 못하겠어. 의식은 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 상태가 몸에 갇힌 의식이라, 최소 의식 상태. 이걸 표현하려고 하면, 눈을 껌뻑껌뻑 하든지, 팔을 흔들든지, 운동이 돼야 되잖아, 그죠? 뇌에서부터 이게 운동으로 신호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이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알지. 거기까지는 뇌 활성이 아직 안 올라온 거라. 내가 의식이 있다는 것까지는 뇌 활성이 올라왔는데, 뇌 활성이 굉장히 약하지, 그죠? 이 빨간 게 강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한 거라. 이거를 몸에 갇힌 의식. 자, 이런 거는 흔히 경험하나 봐요. 그래서 이 몸에 갇힌 의식 상태로 오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사고가 나든 어떻게 해갖고 무의식에 대한 코마에 빠진 환자를 계속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가서 이 친구가 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환자가 최소 의식 상태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대요. 그럼 얘가 다 아는 거라. 단지 표현만 못할 따름이지.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하고 표현되는 단계까지 의식이 올라오는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신문에 종종 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네가 내한테 와가 노래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수준이 있다. 뇌사는 이제 그러니까 뇌가 죽은 거고, 뇌가 죽으면은 의식이고 뭐고 없는 거고, 식물인간도 대뇌가 죽은 거예요. 그 대뇌가 죽은 거고, 단지 밑에 있는 뇌간만 살아 있는 거고, 뇌사는 뇌간, 브레인스템 자체도 죽은 거고, 식물인간은 뇌간은 살아 있는데 대뇌는 뭐 거의 죽었다. 그래서 뇌졸중 걸렸다든가 이렇게 당했을 때 가서 보호자로 가보면은 환자 뇌 CT 사진을 보여주잖아, 그죠? 그 CT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 이봐, 이렇게 대뇌 활동이 하나도 없다, 대뇌가 다 죽었다 이러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호흡기 빼죠, 그죠? 살아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대뇌는 손상받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죠? 신경세포가 죽으면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 요건 의식의 레벨이고,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내용이 항상 있다. 내용이 없는 의식은 없다. 의식은 멀쩡하게 있는데 어떤 의식인지 내용이 없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뭐를 의식하든 내용을 의식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띠 얘기할 때, 알아차림할 때 얘기인데, 의식의 수준이라는 거는 이 거미줄로 보면은 거미줄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거예요. 거미줄이 튼튼하게 싱싱해야지 먹잇감이 걸리겠죠, 그죠? 내용물이. 이런 게 정상인 경우. 몸에 갇힌 최소 의식 상태는 이게 거미줄이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는데 겨우겨우 요 의식이 내용이 걸릴 만큼 겨우겨우 걸릴 만큼 요 거미줄이 그 정도밖에 싱싱하지 않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은 이게 거의 뭐 거미줄이 거의 다 망가졌다는 얘기. 뇌사는 뭐 이 자체가 없다는 거고. 자, 의식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의식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라고 의식에 올라오는 거는 뇌활성이 강한 그런 정보들이 의식에 올라온다. 요 뇌파로 어느 정도 뇌활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강한 게 이 감마고, 그 다음에 베타, 알파, 시타, 델타. 잠잘 때는 델타죠. 그죠? 델타입니다. 그다음 명상할 때가 알파, 주로 알파고, 어떤 때는 시타까지 내려간다 그러고. 베타가 어떤 주의를 기울일 때 베타고, 뭐 감마는 집중할 때, 뭐 거의 뭐 베타가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집중을 덜 한다 그럴까, 뇌활성이 좀 약한 거예요. 아주 딱 의근에 포섭되면은 감마 뇌파를 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마 뇌파를 내는 것들이 의식에 들어온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개가 감마 뇌파를 내고, 그 다음 찰나에는 할아버지가 감마 뇌파를 내고, 그 다음 찰나에는 나무가 감마 뇌파를 낸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찰나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각각 감마 뇌파를 내고 의식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섭하면은 마음이 된다. 그런 거를 모으면은 마음이 된다. 이게 의식이라는 거지, 결국은. 마음이라는 게 의식이니까 감마 뇌파가 의식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뇌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재보면 어떤 때는 여기가 감마, 어떤 때는 여기가 감마, 여기가 감마, 여기가 감마, 찰나찰나마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감마파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은 의식이 된다. 자, 이렇게 의식이 올라온 거는 반드시 체화된다. 그죠? 관련된 신경 회로로 묶인다. 체화된다. 체화된 게 오래 남으면은 장기 기억이 되는 거고, 체화될 때에 오래 남도록 장기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해마라. 해마. 만들어지고 나면은 해마는 필요 없다. 자, 술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 기억하겠지만은, 막 친구하고 술을 엉망진창으로 먹으면서, 먹을 땐 얘기 잘하죠. 그죠? 얘기 잘했는데, 대화 잘했는데, 그 이튿날 되면은 무슨 대화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집에는 잘 찾아가죠. 대화하는 거 기억 하나도 안 났는데도 집에는 잘 찾아가요. 집에 찾아가는 거는 내가 우리 집이 어디에 있다는 장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해마가, 그러니까 대화가 기억 안 난다는 거는 장기 기억으로 그 대화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해마가 망가졌다는 거지. 해마 활동이 죽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술이 만땅이 됐을 때는 해마가 마비가 돼가지고 죽었다는 거라. 해마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금방 듣고 금방 답하고 하는 요 단기, 금방 듣고 기억해야지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다 단기 기억이죠. 그죠? 단기 기억은 술이 만땅이 돼가 해마가 마비가 돼도 대화할 정도의 단기 기억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마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안 가는 거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집에는 왜 찾아갔노? 그거는 집에 찾아가는 거는 오래전에 내가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 놨는 거잖아. 그때 해마 작용이 있어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장기 기억이 된 거는 해마가 없어도, 그 다음부터는 해마가 없어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라는 거는 장기 기억을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거는 해마 작용이 필요 없다.
술술이 만땅이 돼도 집에 잘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자, 의근한테 포섭되면은 이게 간마네파를 내게 되는 거라. 여기 뭐 안식이든 이식이든 비식이든 이건 의식이 아직 안 올라온 거라 그랬다, 그죠? 이게 의근한테 포섭이 되면은 의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포섭이 되면은 간마네파를 만드는 뇌활성으로 강하게 활성을 가져서 의식으로 들어온다. 의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식도 이식도 비식도 포섭하고 수상행도 포섭하고 이런 거를 각각 뇌파를 간마뇌파를 만들게끔 빠르게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라. 이런 게 취합이 되면은 통섭이 되면은 합해지면은 그게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이 에델만 그 항체 구조 밝혀가지고 노벨상 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항체 구조를 밝히고 난 그 후부터는 의식을 연구를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소크 인스티튜트라는 거기 샌디에고에 있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의식을 연구했습니다. 자, 의식의 신경상응, 신경상관물로 봤을 때, 신경구조로 봤을 때 의식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의식의 신경 코릴레이션이니까 서로 관여하는 것, 서로 상관되는 것. 의식의 신경상응 혹은 신경상관. 이거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감마네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왓슨 앤 크릭이 DNA 구조 밝혔잖아요, 그죠? 왓슨이고 크릭이잖아. 이 크릭은 이 DNA 구조 밝히고 난 후에 이 코크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 코크하고 의식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코크하고 크릭이 얘기하는 게 감마네파, 이게 의식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왓슨은 DNA 밝히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연구 안 했어. 연구 관리하는 뭐 이런 것만 하고, 연구비 관리하고, 그런 행정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의식 안 했, 연구 안 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렇다는 거고, 이 에델만은 의식이라는 것을 딱 두 단어로 표현을 했어. remembered present. 그러니까 현재인데 기억된 현재다. 이게 의식이다. 현재를 기억하지 못하면 의식이 없는 거라. 동의하죠, 그죠? 현재 상태를 내가 기억 못하면 의식이 없는 거다 말이에요. 참 훌륭한 과학자라는 게 이런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참 정의하기 힘든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딱 두 단어로 기억된 현재, 현재를 기억하는 게 의식이다. 이런 게 참 훌륭한 면이라. 마음이 뭐냐? 참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마음을 설명하려면은. 마음이 워낙 복잡하니까. 나는 그러잖아요. 뇌의 활성이라고. 불교는 대상을 아는 거라고. 불교도 천재고 문일수도 천재인가? 아닌가? 천재예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사진 한번 찾아봐야 마음을 왜 설명하는 거.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이라. 그리고 의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프로세스지 어떤 특정한 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신경세포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극장은 없다는 거라. 내가 하는 활동 그 자체가 전부 다 데카르트 극장이지 뇌 속에 데카르트 극장이라는 장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지 프라브럼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지 프라브럼 쪽으로.
극장이 있다. 그게 어디에 있노? 어떻게 생겼노? 하는 게 어렵네. 하드 프라그룹 쪽의 사람이라는 거고. 내는 하늘보다 넓다. 원서로 봐도 좋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봐도 좋습니다. 그 재미로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 문고판입니다. 예, 얇은 문고판인데 이걸 읽어보면 뇌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은 난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코크가 천재거든요. 나는 이 친구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 내가 칼텍에 91년도부터 4년도에 있었는데 그때에 코크가 아주 젊은 교수로 있었어요. 우리가 이 친구는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컴퓨터 쪽에서 신경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뇌과학자라 그러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은 뇌과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 과학자인데 뇌를 응용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쪽에 같은 사람들이에요. 뇌과학자는 아니고 컴퓨터 과학자. 근데 컴퓨터하고 뇌하고 비슷한 게 많으니까 아마 이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 쪽에서 여러 가지 뇌를 응용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재미있어요. 이렇게도 응용하고 저렇게도 응용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일반인이 들을 때 참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기라. 유튜브에 뜨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뜨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뇌과학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뇌는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뇌과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그런 사람들도 특강을 하고 유튜브에 그 강의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는 도대체가 그 뷰가 숫자가 안 올라가요. 어려우니까.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시냅스 한 개 가지고 평생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기억인데 시냅스 한 개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그래가지고 세계에, 그러니까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단 말이에요. 내 연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타나지를 않아지. 보이지를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뇌과학자거든요. 내 같은 사람이 진짜 뇌과학자라는 거예요. 이 코크도 그런 사람이라요. 그래서 의식을 많이 연구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원서로는 이제 The Feelings of the Life Itself 하는, 이게 우리말로는 생명 그 자체의 감각, 그 책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한 권 빌려놨어요. 아직까지 뭐 거의 이거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이거 의식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몇 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권 아이가 내가 빌렸어요. 이런 게 근데 가끔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교양 강좌라는 게 그래서 우리 지식을 살찌우기 위한 강좌인데, 그래서 다양하게 교양 강좌는 들어볼 필요가 있고, 어쩌다가는 그 교양 강좌 들을 때도 한마디 때문에 내 운명이 그렇게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몰라요. 어떻게 내 운명이 결정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는데 이 중에 누군가 혹시 이 책 읽고 나는 의식 연구해야지 하고 달라들어가지고 나중에 의식의 세계적인 대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교양 강좌는 하는 거예요. 전공은 뭐 이미 그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 책도 참 잘 썼습니다. 내가 된다는 거, 이 명상 전문가하고 뇌과학 전문가, 이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아닐테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드프라브럼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뭐라는 거를 설명하는데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는 책이. 그러니까 어려운 책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은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뇌과학자거든요. 의식의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조차도 의식이라는 실체가 있다. 근데 그걸 아직까지 못 밝히고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부처님이 얘기하는 걸 잘 새기면 의근에 포섭되면 의식이 된다 그랬는데 난 그 100% 그렇게 믿거든요. 의식에 포섭돼 가지고 뇌활성이 팍 이렇게 간만 뇌파로 뛰면은 뇌만 그렇게 빠바바바 하고 간만 뇌파로 뛰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뇌는 우리 몸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몸의 각 부분들하고.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처음 이렇게 전망대에 갔을 때 하여튼 그 느꼈던 전율 이게 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다시 그랜드 캐년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식이 다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뇌만 또 그런 그 기억이 되살려지는 게 아니고 뇌에서 연결된 내가 하면서 전율했던 그게 그대로 다 살아난다는 거지. 100%는 아닐지라도.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왜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파불교에서는 아비달마에서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른 거는만 넘어가고 마음도 법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뇌활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뇌활성이 법이라고 요 남방불교 소승불교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부수도 법이고 마음부수도 뇌활성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열반도 뇌활성이라 이런 게 다 뇌활성이 법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명이 내가 뇌활성이 법경이다 하는 게 물론 나는 이런 거를 다 모르고 내 혼자 생각해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게 다 내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뇌활성이고 그게 법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3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